최근 폐하보험 문의가 많은데요.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대부분의 예비 부모님들께서는 폐하보험이 어렵고 어떤 특약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폐하보험은 몇 가지 핵심만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설계안은 30세 만기 기준으로 실제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설계안입니다. 폐하보험은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약을 무작정 많이 넣는 방식은 실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보험료 부담만 과도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이 높은 담보 위주로 구성을 하고 가성비가 높은 특약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보장을 균형 있게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설계안은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 35,090원으로 실질적인 필요 보장을 담은 실속형 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이 되느냐는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100세 만기로 설계하고 싶은데요 라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30세 만기로 설계안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30세 만기가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보험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는 35,090원입니다. 태아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임신 주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보장 구성이라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출생 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생 후 기준 보험료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다른 곳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보험료가 대부분 4만원대에서 5만원 후반대던데 혹시 중요한 특약을 빼서 보험료가 저렴해진 건 아닌가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내해드리는 설계안은 필수 보장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특약은 과감히 제외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폐하보험 가입 시 대부분 실손 의료비 보험과 함께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하보험 30세 만기 설계안은 실비 가입을 전제로 구성이 되었으며 중복 보장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담보만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설계안을 기준으로 각 특약별 보장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항목은 기본 계약인 상해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상해로 인해 장해 지급률 3%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 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별도의 상해 후유 장애 특약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장애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자녀 납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약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된과 동시에 이후 남은 보험료 납입 의무가 사라지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유사암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 금액의 12배를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해주고 가입 금액 곱하기 자녀 기간 월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2025년 4월 이전까지는 양성 뇌종양도 보장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이후부터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진단금을 일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담보는 치아 파절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가입 금액 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추가적으로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특약을 추가 구성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유소화 시기에는 성인에 비해 화상사고의 위험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서 태아보험 설계 시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핵심 담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다 중대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6번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 담보와 함께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최대 180일까지 하루당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성장기 아동은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일상적인 사고로 인한 입원 가능성을 고려를 했을 때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 특약은 상해 사고로 인해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외형적인 손상은 아이에게 심리적 위축 또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해 수술 특약입니다. 이 담보는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을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는 골절 수술, 화상 수술 등이 포함이 되며 다른 세부 수술 담보들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이 특약 하나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애 지급률 3%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이 담보만으로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담보는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 시 최초 1회 한해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이 설계안에서는 최대 가입 한도인 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기 암은 물론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 유아기에 발생하는 암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암 리스크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 한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에 대해 진단 시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 내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최대 가입 한도인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1일부로 양성뇌종양이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특약은 다발성 소암으로 진단 시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암 진단비 1억 원과 함께 구성될 경우 소아백혈병 진단 시 총 1억 5천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까지 함께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특약은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발생 시 2년 주기로 반복 보장이 가능을 해서 장기적인 암 리스크 대비 측면에서 좋은 특약입니다. 이 두 담보는 뇌질환으로 진단 시 보장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담보는 함께 구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 가입 금액이 20%인 400만 원을 보장받고 뇌졸중 진단 담보에서는 추가로 400만 원을 보장받아서 총 8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 1, 2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각 담보별 약관 질병 코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진단 1 담보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I64, 67, 68, 69입니다. 뇌혈관 진단 2 담보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I60, I61, 62, 63, 65, 66, 그리고 P10, P52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의 코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담보의 전체 코드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진단 담보는 뇌혈관 질환 2 담보와 동일한 질병 코드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두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면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담보는 허혈성 심장질환, 즉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의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도 있지만 30세 만기 기준으로는 보험료 효율성 측면에서 허혈심장 진단 담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과 약물 치료는 암 진단 후 항암 치료가 진행될 경우 치료 유형에 따라 진단금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를 보장을 해줍니다. 이 담보는 양성뇌종양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4월 1일부로 유사암 진단비에서 양성 뇌종양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반드시 별도 담보로 구성하셔야 해당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이 담보는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나 심장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두 질환 모두 소화기에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태아보험에서는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담보는 발병률은 낮지만 발생 시 리스크가 큰 질환들인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담보는 뇌성마비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뇌성마비는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보장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두 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성인보험에서는 효율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성인에 비해 영유아기의 입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서 태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1에서 30일 담보 만원, 1에서 180일 담보 5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번 첫 30일은 하루 최대 6만원, 30일 이후로는 하루 5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1에서 30일 담보를 2만원까지 직객해서 초기 입원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서 다인실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1인실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병실료는 실손보험에서 하루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비해 해당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아이가 자라면서 입원 위험이 낮아질 경우 해당 특약은 선택적으로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유학 이전까지는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었을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특히 선천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수 담보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혀유착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5년 1월부로 해당 특약의 가입 한도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28번 특약을 추가로 10만원 구성해 총 50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특약은 일반적으로 종수술비라고 불리며 질병수술을 종류에 따라 차등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해당 특약은 Q코드, 즉 선천성 질환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까지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1에서 5종 수술비에 6종이 추가된 형태로 6종 항목에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혀유착증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 질병 수술 담보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이 종수술비 특약에서만 유일하게 보장이 됩니다. 간혹 기존에 있던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로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 수술비 특약은 선천질환 보장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9세 이하 아동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수술은 실제 청구 사례가 많고 발생 확률이 높은 수술들이기 때문에 보험 설계 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별로 어떤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 하나로 이 수술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자녀 10대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 해서 총 12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2위에 해당하는 소아탈장 수술을 받게 될 경우 보장 가능 담보는 자녀 10대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소아탈장 수술 담보에서 30만원,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 해서 총 15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수술은 질병수술비 단독 구성만으로도 보장은 가능하지만 실제 청구 빈도가 높을 수 있는 수술인 만큼 중복되더라도 담보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위는 충수절제술인 맹장수술입니다. 전 연령대의 흔한 수술 중 하나로 어린이들 역시 비교적 높은 빈도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보장 가능 담보는 충수염 수술 담보에서 30만원,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 종수술비 2종에서 50만원 해서 총 13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4위는 심장수술입니다. 소화기에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심실중격결소는 실제 제 기준 청구도 많은 질환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담보, 어린이 심장시술담보 이 두 가지 특약과 질병수술비, 종수술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5위는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입니다. 선천성 이상에 해당하는 수술로 이 경우에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 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약관상 구순열 및 구개열에 해당돼서 수술 시 20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 임신 16주 이전에 가입을 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기 때문에 꼭 가입 시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 5가지 수술은 모두 실제 빈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보장들은 중복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술 통계 기준 상위 항목에 해당하고 제 기준 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중복 구성으로 탄탄한 보장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8대 장애 진단비는 8대 장애로 진단 시 가입 금액을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함께 구성하시기를 권장드리는 선택형 특약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전반을 아우르는 유일한 특약이기 때문에 구성해 두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재진단암 진단비, 8대 장애 진단비 이 3가지 특약은 보험료 여유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구성하면 좋은 특약들입니다. 다음은 보험료 부담은 낮지만 실제 리스크 발생 시 도움이 되는 특약들입니다. 조혈무 세포이식 수술,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인공와우 이식 수술, 5대 장기 이식 수술, 각막 이식 수술, 자동차 스쿨존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 비용 이 특약들은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 특약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함께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배책이라고 부르는 담보로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억 원 한도내 실손 보장을 해주는데 대물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됩니다. 30세 만기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는 누수 담보는 제외하고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배책은 실손 담보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일배책 특약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자녀보험에는 별도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아 특약들입니다. 이 담보들은 모두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한 경우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이용 시 3일째부터 1일당 5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인큐베이터 입원은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천적인 장애 발생 시 장애 종류별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실제 제 기준 청구 사례가 많은 특약입니다. 심실중격결손이나 사경이 대표적입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1년 이내 입원 시 질병 입원 일당과 별도로 추가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신생아기에는 입원 빈도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을 위해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시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이 니큐가 중환자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태아 특약들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기간은 출생하는 달까지 납부가 됩니다. 가입 가능 시점을 반드시 체크하신 후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11주 이전에 가입하시는 걸 가장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설계안은 가성비, 실효성, 현실적인 청구 가능성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보장만을 중심으로 구성한 설계안입니다. 특약 구성이 많다 보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설명 중에 이해되지 않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실제 설계안과 함께 꼼꼼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로 과하게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을 앞두고 준비할 것이 많은 시기입니다. 보험료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담보만 선별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